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단원이에요. 뉴스나 인터넷, 교과서 등에서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도덕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작년에 아주 힘든 소식이 있었죠. 두 여자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에요. FX의 멤버 설리 씨와 그리고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우리 사회는 아주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 최진리 씨와 고 구하라 씨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로 추정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좋지 못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가수로 데뷔해서 선생님 나이가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연예인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왔을 거예요.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도덕 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 시대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 유형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정보화 시대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정보화 시대란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기술들, IT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이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에게는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이버 공간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방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영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반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실로 가야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교실로 가지 않는다면 친구들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반톡 아니면은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보화 시대가 오기 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학교에서만 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방과 후에도 반톡이나 밴드 등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생활 영역은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간단한 활동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나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선생님 나이 때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거의 안 쓰고 무조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페메를 사용한다는 걸 듣고 세대 차이를 확 느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앱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다시 말해서 그 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선생님은 원래 영화를 보러 갈 때 직접 가서 매표소에서 예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CGV나 메가박스 같은 앱들을 핸드폰에 까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직접 가지 않고도 미리 예약만 하면 좋은 자리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이 시국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진 시국에 직원과 굳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영수증을 받지 않으니까 종이도 아낄 수 있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잘 생각해보고 공책에 적어봤죠? 좋아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방금 말했듯이 영화 예매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서 장을 보지 않아도 쿠팡, 마켓컬리 같은 앱을 통해서 장을 볼 수도 있죠. 게다가 여러분은 학교에 오지 않고도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도 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아주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또 우리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그 누구와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은 사이버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유롭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어 아니면 사진 등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단체 카톡방, 즉 단톡방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단톡방에 초대해서 한 사람한테 무차별적인 폭언을 하고 또 단톡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대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이것들 모두 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의 사생활은 당연히 보호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의 엽사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친구 생일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친구의 엽사를 올린 적은 없었나요? 좋아요. 꼭 엽사가 아니더라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곳에 올리는 것 자체가 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중독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스마트폰이 없다고요? 그럼 컴퓨터는 얼마나 사용하나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할 거예요.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틱톡도 하고 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아이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선생님은 거의 8시간을 사용했네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자고 그럼 16시간이 남는데 그 절반을 스마트폰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사이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밖에도 저작권 침해라든지 중고나라 사기와 같은 인터넷 사기, 해킹, 바이러스 등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세를 지녀서 이러한 도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이제 선생님과 반성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었나요? 선생님이 먼저 대답해 볼게요. 선생님은 가족과 밥을 먹을 때 대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밥을 먹더라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하나의 벽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가족 식사를 할 때에는 스마트폰을 방에 놓고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것을 잃었는지 고민해보고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보화 시대로 인한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렇죠. 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생활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했어요. 반톡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죠.
그러면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과거보다 편리한 삶을 살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떠한 도덕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사이버 중독, 아니면 해킹, 인터넷 사기 등 여러 가지 도덕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유형을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